오늘따라 물맛이 왜 이렇게 좋아? 물? 이 물 하니까 또 마녀가 들려줄 재밌는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이걸 들려줄까 말까? 사실 이 얘기는 너무 무서워서 저기 방구석에 숨겨놨던 얘기거든. 그래도 듣고 싶다고? 알겠어, 들려줄게. 이건 강원도 한 마을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래. 그 마을 펜션 사장님이 제보해주신 얘기야. 어때? 신빙성이 좀 느껴져?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셔서 성이 이가라고만 말할게. 나도 우연히 들은 거라고. 너희들 물귀신 작전이란 말 아주 자주 쓰지? 왜 막 궁지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뭔가 해내야 할 때 그럴 때 쓰잖아. 너의 물귀신 작전 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오늘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이 얘기를 들으면 딱 알 수 있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 28살 동갑내기 친구들은 모두 시간을 맞춰서 시골 고향집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했대. 이 5명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절친들이었지. 그 5명 중엔 연인 사이인 민우와 자영이도 있었어. 심지어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휴가를 올 만큼 시원하고 맑은 계곡도 있었으니까 굳이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았어도 됐었겠지. 계곡에 발 담그고 시원한 수박이랑 백숙 먹고 싶다. 올해엔 꼭 갈 일이 있겠지? 바쁜 생활 중에 여름 휴가는 정말 꿀맛이잖아. 이 5명 친구들도 그랬는데 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대충 짐 정리를 끝냈더니 벌써 어두워도 해가 지고 있는 거야. 왜 산골은 해가 금방 지잖아?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아주 어두침침한 밤의 세계가 펼쳐지지. 그때 민우와 다른 친구인 지훈이가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매운탕을 끓여 먹자고 하는 거야. 친구들은 삼겹살도 있고 먹을 게 많은데 갑자기 웬 매운탕인가 했지만 뭐 사내놈이 둘이서 고기를 잡아오겠다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그렇게 물에 들어간 민우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이들이 있던 계곡은 사실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는 굉장히 얕은 스팟이었기 때문에 모두 편하게 물놀이도 하고 가지도 잡으며 노는 그런 곳이었어. 그런데 말이야, 지훈아 여기 되게 깊다. 이상해. 이 자식 또 뭐라는 거야. 장난쳐? 깊긴 뭐가 깊어. 무릎까지도 안 오는구만. 그렇게 날이 조금씩 어두워졌고 자영이의 남자친구인 민우는 계속 물이 깊다고 말했어. 정말 깊다니까. 잠만 말고 빨리 고기나 잡아. 어두워졌잖아. 지우는 그렇게 얕은 곳이 자꾸 깊다고 하니까 친구가 또 뭔 장난을 치려고 그러나 하면서 무시를 했대. 그런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또 조용해지더라는 거야. 지훈이는 기분이 이상해져서 민호를 막 불렀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그저 조용하기만 한 거야. 덜컥 겁이 난 지훈은 친구들을 막 불렀어. 그리고 물 밖으로 뛰어나왔지. 날도 어두워 제대로 보이지도 않자 아이들은 민호의 이름만 애타게 불렀어. 사실 이럴 때 누가 가장 속상하겠어? 바로 여자친구잖아. 여자친구 자영이가 물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랬는데 저기서 물속에 엎어져 있는 민호가 보였어. 왜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사람이 힘없이 둥둥 떠 있는 거 본 적 있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민호야, 민호야, 괜찮아? 하고 갔는데 갑자기 자영이의 손을 턱 잡는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자영이는 본능적으로 물가로 뛰쳐나갔어. 너무나 공포가 밀려온 자영은 친구들에게 소리를 쳤지. 빨리 119! 민호가 물에 빠졌어! 친구들은 119와 경찰을 부르고 부모님들까지 모두 왔는데 이미 민호는 물에 빠져 죽은 후였지. 그런데 경찰들이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야. 그 물의 깊이는 성인 남자가 절대로 빠져 죽을 정도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건 장난치다가 빠졌거나 누가 일부러 죽였을 가능성이 있단 말을 한 거야. 이 말을 들은 민호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마도 나머지 아이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그 시골 계곡에 CCTV가 있을 리도 없고 너무 답답했지만 서로 자신들의 결백을 밝힐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렇다고 민호 부모님의 말씀만 믿고 아이들을 범인으로 몰 수도 없는 거잖아.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 슬픔에 빠진 자영이와 지훈이는 함께 그 계곡에 가봤어.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지. 그러던 중 자영이가 갑자기 삐끗하더니 물에 빠졌는데 글쎄 몇 번 허우적대더니 그대로 죽어버린 거야. 정말 말도 안 되게 말이야. 이번엔 또 지훈이가 범인으로 몰리게 됐지. 이 사람들은 모두 한 동네의 이웃 사촌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오래도록 잘 지내왔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온 동네가 풍비박산이 난 거야. 서로 의심하고 욕하고 왕래도 하지 않았으니까 동네 분위기도 점점 음산해져 갔지. 그러던 중 그 민호의 부모님은 더 이상 경찰에서 이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무당을 모셔오기로 하는데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는 민호의 넋도 달래주고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무당이 그걸 알까? 솔직히 무당은 빙의도 하고 과거나 미래를 점치기도 하지만 그건 뭐 믿는 사람한테나 믿기는 거지. 100%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실제 수사를 하는 강력반 형사들도 풀리지 않는 사건이나 미제 사건에 관해 물어보기 위해서 무당을 많이 찾아간대. 물론 그렇다고 100% 해결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 그런 거겠지? 어쨌든 그 무당은 수살기에 대한 구술하는 게 사실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해. 뭐 누구나 처음은 존재하는 법이니까 그 무당도 그랬던 거지. 그런데 무속인들의 말에 의하면 귀신은 음의 기운을 타고나서 음의 성질이 그 자체인 물에서는 땅 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강해진다고 해. 그래서 귀신의 시간이라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절대로 물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무당은 그날 처음 수살기를 다루는 날이라 그 사실을 몰랐어. 뭔가 불길하지 않아? 원래 무당들이 물에 빠진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넋거리라는 의식을 치르는데 그 넋거리란 건 유기그릇에 햅쌀을 가득 담고 정결한 천에 돌돌돌 꼭 묶어서 물에 던져. 그 다음 휘 저어서 건져내면 그 안에 손톱이나 머리카락 심지어 이빨까지 죽은 사람의 인체 조직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너무 신기하지? 그럼 넋을 건져 올리는데 성공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곧바로 천도제를 진행하는데 이 무당은 그걸 모르고 직접 물에 들어간 거지.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서 뭔가가 자기 발을 막 잡아당기더래. 근데 거기 물이 무릎밖에 안 오는 얕은 곳이었다고 했잖아. 이 무당 역시 그것밖에 안 되는 곳에서 마치 그 민호가 허우적댔던 것처럼 허우적댔던 거야. 다행히 무당에겐 흰 천이 연결되어서 밖에서 꼭 잡고 있었대.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당연히 끌어냈겠지. 그래서 다행히 별일은 없었는데 이때 확실히 알게 된 거지. 물귀신이 거기에 있다는 걸 말이야. 그렇게 넋을 건져 올리고 천도제를 지내는데 무당에게 그 민호라는 남자가 빙의가 된 거야. 그리고 부모님 앞에 서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래. 엄마, 내가 죽을 때 혼자 죽지 않는다고 했지.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깜짝 놀라. 소름이 쫙 끼쳤대. 왜냐고? 그 놀러가는 날 아침에도 엄마에게 한 소리였거든. 그날 아침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니까 엄마도 그냥 그렇게 듣고 흘려버렸던 거야. 그렇다면 이 민호는 혼자 죽지 않는다고 한 게 여자친구를 데려가겠다고 했던 거였을까? 사실 그곳에 민호가 먼저 물에 빠져 죽었지만 넋을 민호 것만 건졌겠어? 자영이도 죽었는데? 그 무당이 두 사람의 넋을 건져낸 거야. 그렇게 민호의 말이 끝나고 나선 자영이도 빙의가 됐는데 갑자기 빙의된 무당이 주위를 그렇게 두리번 거렸대. 지훈이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는 아깝다. 너도 데려갔어야 하는데. 너 앞으로 물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을 거야. 소름. 뭐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지훈이한테? 그러니까 민우가 혼자 죽지 않겠다고 하고 죽었는데 그 자리에 자영이가 죽었어. 그리고 자영이는 또 같이 있었던 지훈이를 못 데려갔다고 아깝다고 했어.
단순히 생각해봐도 민호가 자영이를 데려간 거고 자영이는 지훈이를 데려가야 했는데 못 데려갔다는 거잖아. 왜? 도대체 왜? 이 세 명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자, 잘 들어. 몇 년이 지난 뒤 이 무당은 지훈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대. 그 일이 있고 난 후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았던 지훈이가 익사를 했다는 소식을 말이야. 자, 임마녀가 말했지. 이 물귀신 작전이란 말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숨어져 있어. 자영이와 민호는 서로 연인이었잖아. 그런데 자영이가 사실 지훈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걸 민호가 알아버린 거고 그 분노의 마음을 죽음으로 표현을 한 거야. 알고 보니 이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바람을 피우는 이 지훈이 자식이 평생 자기 때문에 괴로워지라고 보는 앞에서 자살한 거지. 그리고 결국 자영이도 데려간 거고. 근데 자영이는 왜 지훈이를 데려갔어야 한다고 하는 거지? 설마 저승에서도 삼각관계를 만들려고? 물귀신은 한번 점 찍으면 호시탐탐 그 사람이 물과 함께 하기를 기다렸다가 데려간대.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물귀신은 아무리 계곡에서 죽었다고 해도 거기서만 활동하진 않는데 그냥 물이면 다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자영이는 지훈이를 데려갔다는 거지. 우리나라에는 저수지, 계곡, 바다 등 이렇게 물귀신 얘기가 없는 곳이 없어.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마녀도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물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 물놀이 많이 가잖아? 제발 조심 좀 하자. 너무 깊은 데도 가지 말고 정해진 규칙대로 하자고. 안 그럼 물귀신이 잡아간다. 구독 눌러. 좋아요도. 안 그럼 찾아간다.